빅데이터를 통한 서울의 다양한 생활정보 풀어나가는 시간이죠. 빅데이터로 보는 서울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 오늘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의 주제 한번 보실까요? 네, 오늘은요, 이 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둔 이제 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고 또 주의를 기울이는 문제인데요. 바로 이 스마트폰 사용으로 좀 확산되고 있는 이 사이버 폭력, 사이버 학교 폭력과 관련된 예. 최근 몇몇 사건들 보면 진짜 학교 폭력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이버 폭력이 정말 오히려 더 피부로 더 와닿게 좀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모님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제 학교 폭력과 사이버 폭력이 어떻게 다른 것이냐라고 이제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사이버 폭력하고 학교 폭력이 비슷하면서 다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먼저 이 청소년 학교 폭력 피해 유형과 관련된 자료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가장 많이 나온 것이 역시 언어 폭력, 그리고 집단 따돌림, 그 다음이 신체 폭행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관련돼서 청소년 사이버 폭력 피해 유형을 보면요, 거의 비슷해요. 비슷하다는 게 어떤 거냐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욕설, 모욕적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로 하느냐 아니면 글로 하느냐의 차이인 거고요. 또 두 번째로는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집단 따돌림이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왕따. 마찬가지로 단체 채팅방에서 피해.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뭐 톡 지옥이라든지 아니면 톡 감옥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단체 채팅방에 초대가 됐을 때 내가 싫으면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나가면은 계속 초대를 하는 거예요. 초대를 해서 계속 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면은 너 왜 나가? 라고 하면서 계속 그 안에서 언어로 계속적으로 폭력을 주고 또 그 안에서 왕따를 시키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심화가 되니까 학교 밖에서도 계속 일어나는 이런 문제들이 온라인상에서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또 관련돼서 뭐 악성 댓글이라든지 또 요즘엔 신상정보 유포나 또 관련돼서 뭐 합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갈수록 오히려 정신적으로 사람들 더 힘들게 하고 피폐하게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청소년들한테 친구라면 세상의 전부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들한테서 이렇게 특히나 손안에 있는 사이버로 계속 공격을 당한다면 너무 상처가 클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학교 폭력이라고 할 때 보통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폭력이 주먹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말입니다. 그리고 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학교 폭력에 따른 고통 정도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럽다, 매우 고통스럽다라고 하는데 이거와 함께 우리가 좀 심각하게 봐야 될 게 그랬을 때 우리가 느끼는 자살 충동과 관련된 데이터가 있습니다. 학교 폭력 후에 자살 충동 연부를 느꼈을 때 42.9%가 진짜 죽고 싶다라는 이야기들을 참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가장 꿈이 넘쳐야 될 그 나이에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안타깝고 또 그것이 폭력의 위험성이다라고 이야기를 꼭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도 돌이켜보면 중학교 3학년 때 좀 잠시 그 학교를 늦게 간 적이 있었거든요. 아파가지고. 그 이후에 왕따를 좀 당했는데 원래 그렇게 하잖아요. 좀 자기 공동체에 늦게 들어오면은 좀 면밀하게 누가 신경 써주지 않으면 왕따가 되기 쉬운데 그때 진짜 그런 충동을 느끼겠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그 왕따 피해를 가하는 친구들은 사실 별 생각이 없는 경우가 많다면서요. 그렇죠. 이게 별 생각이 없는데 제가 볼 땐 더 무서운 거는요. 말은 어쨌든 지나가잖아요. 근데 글은 남습니다. 맞아요. 남는다는 거는 채팅창에 내가 생각 없이 쓰고 나서 남는다는 것인데 그 말이든 아니면 글이든 비슷한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이유가 재밌어서 장난으로. 그러니까 하는 사람들은 원래 다 예전부터 그랬잖아요. 때리는 사람들은 까먹고 맞는 사람은 그걸 잊지 않고 수십 년 있다가도 기억하는데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가면 상대방에게 화가 나서 그 화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나의 넘치는 화를 그 사람에게 풀기 위해서 다양한 가해가 되는 유형들을 볼 수 있고요. 대부분이 뭐 이유 없거나 그냥 이런 것들도 있는데 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을, 다른 친구들에게 폭력을 가한다. 이건 참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친구도 친구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폭력이나 왕따를 하면서 죄책감을 못 느낀다는 거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게 보시는 것처럼 특히나 온라인으로 가서는요. 이게 더 그 폭력에 대한 이제 어떤 느낌 이런 것들이 덜해집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쨌든 사람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몸이 부딪히면 어쨌든 몸이 기억하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 온라인상에서의 피해는 직접 뭐 때리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글로 쓰거나 어떤 뭐 사진을 뭐 합성하거나 이런 식으로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는 것이신데요. 근데 이런 것들이 보시는 것처럼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은
답변자들이 고등학교로 갈수록 더 올라가서 거의 50% 정도 이제 고등 수준으로 되면 50% 정도가 내가 무슨 잘못했어? 내가 그냥 뭐 온라인에 댓글 쓰고 뭐 욕한 게 무슨 잘못이야? 그거 그냥 재미로 넘어가는 거지라고 생각하지만 받는 사람들은 오히려 말보다도 그 남는 글 때문에 더 오랫동안 피해를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성인으로 가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우리 그 시장님도 욕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데 도대체 그분들은 자기가 폭력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죠. 비판을 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그렇죠. 비난을 하고 욕설을 하면은 그거는 범죄라는 사실을 성인들부터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자, 사이버로 시작했던 폭력이 현실로도 막 이어진다면서요. 맞습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사이버 폭력 피해자의 온 오프라인 전이 비율, 그러니까 넘어가는 것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온라인에서만 71%인데 자, 보세요. 오프라인 폭력 후에 온라인에서 당하는 저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학교에서는 애들한테 왕따 당하고 욕 먹고 집에 와서는 또 그 채팅방을 통해 가지고 괴롭힘을 당하는 이런 현상들이 좀 일어나고 있고요.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 또 온라인에서 폭력 때문에 사람들이 열받아서 또는 거기서 있었던 일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이러한 현상들도 현피 뜬다 뭐 이런 그렇죠. 네, 그런 현상들이 아니 나오고 근데 있습니다. 친구가 이렇게 그 사이버 상에서 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가 되는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내가 두드러 맞았는데 온라인에 가가지고 막 가해자가 돼가지고 뭐 엉뚱한 소문을 퍼뜨리고 이런 일들도 벌어진다면서요. 네, 그렇게도 볼 수 있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폭력은 대물림된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당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괴롭힐 수 있는지를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오프라인에서는 그 폭력을 가하기 위해서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온라인에서는 힘이 아니라 키보드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오히려 어떻게 하면 더 괴롭힐 수 있는지를 잘 아는 겁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이 온라인 폭력 피해자들 중에서 피해 경험 비율, 그 가해 경험 비율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가해자이고요. 또 여기선 더하죠. 이제 피해자들이 51%고 가해자인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피해를 받는 사람들도 어느 순간은 또 가해자로 될 수 있는 것. 맞습니다. 이것이 진짜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어른들이 그랬어요. 맞아본 놈이 때린다고. 그러니까 정말 그 맞는 것 자체를 없애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SNS 사업자들이 이런 걸 예방할 수 없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이버 폭력을 개입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개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제 사람들의 설문이 거의 80%에 가까운데요. 근데 이제 이럴 때마다 이 SNS 사업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결국 그러면 프라이버시 문제와 이제 연관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채팅방을 결국 그 사람들이 보거나 아니면 거기에 있는 내용을 뭔가 데이터를 본다라는 걸 이제 가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프라이버시 문제에서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니죠. 신고를 하면 되죠. 그렇죠.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캡처를 해서 신고를 하거나 캡처 혹은 또 요즘에는 기술이 좋아서 특정 키워드나 특정 내용만 하면은 그것이 욕이다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SNS 사업자들에서도 좀 책임감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개입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알아두면 좋은 사이버 폭력 신고 기관 몇 군데만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제일 쉽게 기억할 수 있는 곳 하나를 말씀드리면 위센터입니다. 그러니까 위센터, 우리들의 센터죠. 그러니까 wee.or.kr을 써서 위기 상담 종합 서비스가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사이버 상담 센터나 뭐 경찰청 신고 민원 포털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피해를 당했을 때 그것이 지워지기 전에 어서 빨리 캡처를 해서 증거를 남기고 그 안에서 그 정말 그냥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오히려 그 친구나 또 나를 위해서도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걸 알고 좀 많은 내용들을 잘 알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기억해 주십시오. 위센터 그다음에 국번 없이 1388-117 기억해 주시면 나중에 요기할 것 같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김덕진 부소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